안녕하세요. 햇달마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름방학 뭐 해야 하지? 벌써부터 걱정되지 않나요? 물론 여름방학이 생각보다 엄청 짧더라고요. 4주가 채 안 되긴 해요. 하지만 아이들과 처음으로 24시간 같이 내내 붙어있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숨이 막힙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애들 이거저거 시켜야 할 것 같고 여름방학 특강도 너무 다양하고 많고요. 주변 엄마들도 보면 각자 우선순위에 따라 특강도 신청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여기저기 주변 엄마들한테 들은 이야기, 저만의 교육 가치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여름방학을 계획해봤어요. 제가 또 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수다 떨듯이 말씀드려 볼까 해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글책 읽기에 푹 빠지는 경험하기. 방학엔 책 읽기에 푹 빠지는 경험을 하는 게 제 1순위예요. 물론 양보다 질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책 읽는 양을 안 챙기니까 질도 내려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건 알았으니까 다시 양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요새 저희 아들이 책태기가 왔는지 도서관에 가도 책 읽어주려고 하면 도망 다니거든요. 제가 문해력 수업에 갔다가 결심한 게 그때 강사분이신 선생님께서도 본인 자녀가 어릴 때 책을 별로 안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1학년 때 방학 때 도서관에 매일 갔고 하루 종일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이걸 실천해 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당근은 도서관 가서 근처에 맛있는 음식점 가기,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 가기 등이에요. 가서 아이가 즐겁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방학 전부터 한글책 300권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권씩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당근 설계하는 걸로 추천하는 게 바로 이런 스티커판이에요. 챗 GPT한테 명령을 하면은 아이가 원하는 귀여운 캐릭터로 된 스티커판을 만들어줘요. 저희 아들은 애니메이션 벼랑 위의 포뇨를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포뇨랑 토토로로 된 스티커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두 번째 추천은 코팅기예요. 이게 사실 처음 살 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쓸데없는 집만 집에 늘리는 거 아닌가. 제가 또 한때 미니멀리스트였어요. 그런데 사고 나서 아이들 스티커판 만들어주기, 상장 출력해서 코팅해서 붙여주기 등등 생각보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코팅해서 붙여두니까 깔끔하고 아이들도 더 제대로 된 느낌이라 그런지 스티커 붙이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 집은 300권 판을 다 채우고 나면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에 가기로 했어요. 롯데월드에 가거나 아니면 집 옆에 있는 키즈카페에 방학 때 자주 못 보는 친구들 불러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 당근을 제시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신나하면서 키즈카페 가는 걸 목표로 열심히 책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책 1000권 읽기입니다. 잠수내에서는 영어책 1000권 읽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하고 나면 애들 영어 실력이 쑥 성장해 있다고 하는 간증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1000권을 읽어? 그런데 여기서 1000권은 이런 두꺼운 책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얇은 손바닥 리더스입니다. 이렇게 정말 얇고 쉬운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은 제목이 3라고 돼 있고 다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책 읽는데 저희 아이들 기준으로 15초, 20초? 그 정도면은 다 읽더라고요. 그래서 10분, 30분 정도면 100권 읽을 때도 있어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쉬운 책으로 1000권 읽히면 됩니다. 이래서 실력이 느는 거야? 하는데 진짜 신기하게 늘더라고요. 제가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 저는 아주 훌륭한 대조군이 있잖아요. 딸과 아들. 딸은 이런 쉬운 책조차 많이 안 봤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책 읽는 거를 무슨 게임 하듯이 이걸 많이 읽어서 스티커판에 붙이면 자전거 사줄게 했더니 진짜 앉은 자리에서 100권을 읽더라고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읽은 영어책이 1000권에 딸보다 더 빨리 도달했어요. 그랬더니 영어 실력이 훨씬 많이 늘더라고요. 또 저희 아들이 이런 쉬운 책을 읽으니까 영어책 읽는 게 별거 아니구나를 깨달았는지 그 뒤로는 앉은 자리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270권을 읽었어요. 제가 추천하는 책은 이런 퍼스트 리틀 리더스 이런 쉬운 책과 그 다음에 ORT 1단계, 2단계 쉬운 책들입니다. 많은 거는 4회독, 5회독한 책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제가 이용하는 잠수내는 최대 20회까지가 인정이 돼서 일단 그렇게 두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책은 일단 소리내서 읽는 음독만 인정하는 게 제 규칙입니다. 세 번째, 일기쓰기예요. 여름방학 때는 일기쓰기를 제대로 해볼까 해요. 지금도 일기쓰기를 미리 시작하긴 했어요. 이건 저희 딸이 쓰는 일기장, 이건 아들이 쓰는 일기장이에요. 하지만 매일 쓰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띄어쓰기 맞춤법 다 엉망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거를 지적하진 않고 있어요. 왜냐면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일기 쓰는 게 싫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기를 자주 쓰는 거에 의의를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름방학이 되면 맞춤법이랑 띄어쓰기를 교정해 주려고 해요. 일기 쓰는데 도움을 받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하루 세 줄 초등 글쓰기의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딱 저학년 때 시작하면 좋은 글쓰기를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참고해서 일기 쓰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수학 1학기 복습 그리고 예습 그리고 수학 관련된 보드게임 하기입니다. 잠수네 사이트가 엄마표 영어만 있는 줄 아시지만 엄마표 수학도 있거든요. 그리고 3개월마다 영어 테스트, 수학 테스트를 봐서 내 아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 애들이 수학 테스트를 봤는데 정말 충격받았어요. 3월에 한 번 보고 6월에 한 번 봤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 퍼센트 보이시나요? 특히 아들은 퍼센트가 그나마도 더 내려갔어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배신감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 깨달은 건 정말 국어가 중요하구나. 딸이 아들보다 책을 좋아하고 잘 보고 평소에도 어휘력이 크게 차이 나거든요. 이게 여자아이, 남자아이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국어 실력이 더 크다고 봤어요. 왜냐면 수로 계산하는 것, 연산 같은 건 아들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금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 2개 중에 한 군데를 끊었어요. 제가 사실 수학학원을 2군데 보내기 시작한 게 3월에 처음 잠수네 수학 테스트를 보고 영어도 해주기 힘든데 수학은 도저히 내가 못 해주겠다 싶어서 외주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고력 학원 한 군데, 연산 한 군데로 보내기 시작했는데 수학 테스트 점수가 더 떨어진 걸 보고 먼저 한 글자부터 익혀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아들이 저한테 차가 뭐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뺄셈을 푸는데 차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교과에서 배운 개념인데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학원을 어디 가는지 문제가 아니라 일단 교과서부터 제대로 다지고 그 다음에 한글책을 닥치고 읽혀야겠다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수포자였기 때문에 수학 교육은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것저것 아이와 함께 시행착오 겪어보지 언제 겪어보겠냐 싶어서 이번 방학 때 저랑 같이 교과서를 보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1학기 복습 끝내기, 그 다음에 2학기 예습이에요. 저는 이렇게 교과서를 사서 집에서 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1학년 교과서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맞나 싶은데 그래도 이걸 봐야 학교에서도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걸 좀 알 것 같아서 그리고 같이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얼마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사고력 학원을 보니까 보드게임으로 좀 커버해줄 수 있겠다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덥잖아요. 그동안은 저녁에 늘 놀이터에 나갔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가족끼리 보드게임하는 시간으로 바꿔볼까 합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빠져있는 보드게임 2가지가 있어서 한번 추천해볼까 해요. 비버타워 게임이랑 체이스업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2가지 다 제가 도형에 좀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도형 감각을 좀 길러보려고 산 보드게임인데 제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이 게임은 이런 판에 가장 먼저 땅 따먹기 하듯이 이 삼각형이나 뭐 네모나 해가지고 다 채우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게임이고요. 이 비버타운은 뒤에 나오는 모양 카드대로 도형을 쌓아서 가장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비버 토큰을 가장 빨리 많이 올리는 사람이 점수를 따서 이기는 게임입니다. 5번째, 키 크기 운동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는 수영이랑 줄넘기를 좀 집중적으로 시키려고 해요. 제가 듣기로 수영은 여름방학 특강으로 보내고 그 뒤에 주 1회로 꾸준히 보내는 게 가성비가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영은 꼭 가르쳐주려고 마음먹은 사교육입니다. 제가 어릴 때 수영을 배웠고 남편은 안 배웠어요. 근데 확실히 배운 사람이랑 안 배운 사람이랑 물을 친근하게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는 주 3회로 수영을 보내고 계약을 하면은 주 1회로 바꿔줄 생각입니다. 2번째는 줄넘기예요. 옛날에 줄넘기 학원이 있다고 했을 때 무슨 줄넘기를 학원까지 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진짜 줄넘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까지 가르쳐줄 에너지가 저에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주를 주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키 크는데 줄넘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줄넘기 학원을 매일 가기가 학기 중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딱 배워두고 그 이후로는 방과후로 주 1회 정도 보내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들 여름방학 계획 어떻게 세우셨어요? 이런저런 계획 세우셨겠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들 엄마가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밀키트나 배달 음식 적절히 사용해서 수고를 덜 자고요. 너무 많은 걸 가르치기보다 그냥 루틴만 꾸준히 지켜도 방학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놀러 가기도 많이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한 육아 하세요.